아침부터 강연 들으시느라고 아마 되게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념사진 하나 찍고 가려고 합니다. 예, 뭐 손 드셔도 좋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야지 긴장이 좀 풀릴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소개해 주신 대로 저와 그 변사범 대표 둘이서 플러스X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플러스X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브랜드에 대한 통합적인 디자인 전략을 만드는 브랜드 경험 디자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 전략, 그래픽 디자이너, UI 디자이너, UX 기획, 모션, 제품, 개발까지 다양한 직군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의 브랜드에 따라서 인력들이 TF를 이뤄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설립을 해서 다양한 국내의 큰 기업부터 스타트업들까지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과 일을 해오고 있고요. 8년 동안 조금 정보가 말씀해 주신 거랑 조금 착오가 있었었는데 브랜드, UI 그리고 모션, 제품 등 8년 동안 98개 국내 해외 어워드에서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9개의 또 분야별 대상도 있었고요. 뭐 어워드라는 게 좋은 디자인의 척도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순수하게 국내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글로벌 어워드에서 어쨌든 저희의 작업들이 좀 더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의 일을 같이 하게 된 파트너들이 조금은 이런 실적을 통해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워드를 좀 꾸준히 하다 보니 IF 어워드에서 디자인, 지금까지 IF 어워드에 이제 출품을 했던 디자인 스튜디오가 아마 1709개인가 봐요. 그 중에 저희가 지금 탑10 안에 들고 4위부터 지금 10위까지가 공동이거든요. 공동 4위에 어쩌다 보니 랭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엔스라는 사이트를 아마 디자이너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공유하는 디자인 포트폴리오 사이트입니다. 저희 플러스X의 전체 작업 중에 70%가량의 52개가 메인에 셀렉이 되면서 굉장히 전 세계에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많이 작업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되면서 저희도 해외 잡지나 뭐 디자인 출판사에서 저희의 작업들을 취재 요청도 받게 되고, 이렇게 순수 한국에서 시작한 디자인 스튜디오가 비엔스를 통해서 해외에 이제 저희 작업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저희한테 좀 또 다른 기회들이 오게 됐습니다. 2년 전부터 뭐 전 세계 10대 기업에 속하는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알리페이로부터 세미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작업들이 좀 궁금하고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세미나 초청을 받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강연을 하고 또 미팅을 하면서 프로젝트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텐센트 비디오,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페이 서비스인 알리페이, 그리고 중국의 해외 직구 1위 커머스인 카올라, 중국 최고의 여행 서비스인 시트립과 지금 프로젝트를 거의 마무리했고, 시트립만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기업들과 일을 하다 보니 2007년에 저희가 디자인 컨설팅으로만 100만 달러의 이제 매출을 내게 됐고, 어떻게 뭐 제조업도 아닌데 수출탑이란 거를 이제 올해 받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품의 수출이 아닌 디자인 컨설팅이라는 이런 실적을 낸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어떻게 이런 계획들이 됐고, 더욱더 해외에서도 저희 작업과 저희의 방식들을
공감하고 이런 기회들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좀 더 확장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서비스, 브랜드 혹은 제품 브랜드 등을 기획해서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와 제품은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광고, 패키지, 공간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알리게 되고 그렇게 고객들에게 만나게 됩니다. 물론 금융업, IT 서비스, 제품 제조업, 리테일업, 엔터테인먼트업, 산업군마다 고객들을 주로 만나는 매체들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본질이 되는 업 외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고객들을 만난다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은 결국 여러 디자인의 분야들로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브랜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의 디자인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은 브랜드의 가치를 담은 일관성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표현돼야 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은 생각보다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2010년에 저희가 회사를 시작한 당시에는 사실 이 그림 자체가 저희가 회사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떤 큰 조직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떤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거나 그리고 이런 브랜드 전체 전략을 수립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없다거나 그리고 또 기업 내부에서 디자인 인력이 없을 때 외주를 줄 경우에 우리나라는 디자인 회사들이 각 분야별로 이제 많이 포션돼 있잖아요. 브랜드 만드는 회사, 영상을 만드는 회사, UI 디자인을 하는 회사, 제품 디자인 그렇게 이제 분리가 돼 있다 보니 그 전문 회사들이 다른 분야의 어떤 이 브랜드가 표현되는 것들을 많이 신경 쓰지 못하고 표현할 경우에 각각의 이런 색깔들이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전문 회사들이 존재하는데 브랜드의 관점에서 이런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디자인 회사는 왜 없을까? 그렇다면 그런 생각에서 저희는 이제 회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변대표나 저나 이제 네이버에서 그런 통합적인 여러 분야의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하나의 마케팅이나 캠페인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분명히 기업의 실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통합된 좀 디자인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있어서 일관된 그런 브랜드 디자인은 그 중심적 역할이 되는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 많은 디자인 분야들을 이루는 디자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브랜드스럽게 많이 세팅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일관성 있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브랜드스러움을 찾아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브랜드스러움이라는 게 오히려 저런 브랜드 가치, 미션, 저런 어려운 말보다 좀 더 단순하게 보면 그냥 우리 브랜드스러움이 뭔지, 우리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인식돼야 되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만든 서비스나 제품이 어떤 가치를 줘야 되는가, 이런 가장 1차원적일 수 있지만 우리 자체를 정의 내리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하더라도 이러한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잘 이해하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브랜드스러움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디자인을 이루는 요소들을 우리스럽게 표현을 하는 단계가 저희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브랜드스러움에 어울리는 로고, 그래픽 스타일 혹은 컬러는 어떤 것일지, 서체에 대한 정의, 사용, 그리고 우리가 인쇄 매체나 그런 거 만들 때 종이는 우리 브랜드에 어떤 것이 어울리고, 사진을 촬영하고 뭔가 이미지를 사용할 때 어떤 배경이 있는 이미지가 맞을지,
어떤 자연스러운 이런 전체적인 그런 내추럴한 사진이 맞을지, 뭐 영상의 톤 앤 매너, 사운드의 톤 앤 매너까지, 그리고 공간에서는 어떤 그 소재들이나 가구들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 브랜드에게 좀 더 어떤 게 어울리느냐를 정의 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일종의 요리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식의 어떤 양념이나 혹은 식재료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더라도 그 한식스러움들이 묻어 있듯이 그 브랜드스러운 요리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더라도 이런 뭐 편집 저희가 뭐 인쇄물이 됐던 어떤 제품 디자인 패키지가 됐던 웹이 됐던 거기에 사용되는 사진이나 서체 혹은 뭐 다양한 인터랙션부터 모든 것들이 좀 더 우리 브랜드스러운 소스가 된다면 일관성 있는 그 브랜드스러운 디자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심플하게 보면 브랜드스러움을 찾고 그런 디자인 요소를 찾는 거를 저희는 브랜드스러움을 찾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브랜드스러움을 여러 매체 고객들한테 경험시키는 그런 단계로 크게 보면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기업과 브랜드마다 그 업종,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서 문제점이 저마다 다른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에 맞는 조금은 더 크리에이티브한 솔루션과 방법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아까의 기조를 가지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공유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K-팝 아이돌 그룹의 글로벌 성장에 따른 브랜드 리뉴얼입니다. 플러스X는 5년 전에 YG 엔터테인먼트의 브랜드 리뉴얼을 했었었는데요. 아이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방법론에 잘 맞을까라는 좀 호기심과 걱정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고한 팬덤을 통해 보다 브랜드 리뉴얼의 성공과 실패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었고요. 저희도 그 피드백들을 어떤 기업들보다 리뉴얼하고 나서 결과가 좋다 나쁘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이죠, BTS고요. 뭐 이 친구들이 지금 세우고 있는 기록들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너무 많고 나열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도만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방탄소년단은 보시는 대로 조금 원래 저런 방탄조끼의 심볼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글 이름으로서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앨범마다 각각의 컨셉에 맞게 저렇게 확장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런 제품이나 굿즈, 어떤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콘서트의 어떤 디자인이나 조금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컨셉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리뉴얼을 가장 크게 하게 된 부분 중에 하나는 방탄소년단이라는 한글 이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글로벌 팬덤이 많이 생기면서 BTS라는 이름으로 또 많이 불리게 되는데, BTS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정의를 제대로 내려야 할 필요성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통일하면서의 어떤 전체적인 디자인까지도 재정립을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방탄의 이런 브랜드, 이런 방탄이라는 그룹의 어떤 고객 접점이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앨범이나 SNS나 이런 팬들과 만나는 콘서트나 굿즈, 그리고 이런 투어들까지 다양한 것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탄의 고유의 브랜드스러움을 구축을 하고 방탄소년스러운 디자인 에센스를 각 접점이 되는 매체의 특성에 맞게 녹여서 그리고 여러 매체를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뮤지션의 브랜딩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기업들의 브랜드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브랜드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일관된 경험과 표현을 하면 되지만, 뮤지션들은 어떻게 보면은 앨범을 낼 때마다 똑같은 형식의 음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랑 얘기도 해야 되고 절망의 얘기도 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이 존재를 하면서도 그런 컨텐츠에 따라서 계속 좀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다는 것이 니즈였습니다. 근데 좀 이게 말로 풀어보면 강력한 일관성이 있지만 변화도 있어야 된다. 좀 어폐가 있어 보이기도 하죠, 약간. 하지만 이거를 디자인적인 전략을 저희는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방탄소년단이 이런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팬들이 아니시면 아마 모르실 텐데, 10대의 억압과 편견을 막아주는 소년들이라는 의미로 지금 몇 분 좀 오글오글 하시죠? 예, 다들 좀 그러십니다. 예.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더 오글거리는 마음으로 팬덤의 마음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이제 프로듀서와 멤버들 그리고 미디어 리서치나 이런 팬덤 통해서 분석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BTS라는 이름을 저희는 기존에 제대로 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거에서 비욘드 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향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청춘이다 라는 의미로 재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10대로 출발을 했고 소년단이라는 소년이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20대 초반까지 왔고, 이들이 앞으로 이야기할 것들은, 그러니까 이들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10대 때는 10대의 이야기를 하고 또 20대가 돼서는 20대의 이야기를 하는 듯이, 이런 앞으로 방탄의 그래서 브랜드가 얘기할 것들은 계속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 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넘어지면서도 조금씩 성장하는 이런 청춘들의 초상이다라는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아이돌이 왕자 같고 되게 먼 곳에 있는 느낌이지만, 방탄의 팬들이 방탄을 좋아하는, BTS를 좋아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더 나의 고민, 동시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 팬덤들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지향해야 될 핵심 가치와 그리고 디자인적인 어떤 표현 원칙 방향들에 대해서도 정의를 했고요. 그렇게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걸 시각적인 아이디어로 풀어갔습니다. 그 결정된 이제 안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문을 열어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를 도전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넘어간다 그러죠. 그거를 일종의 하나의 공간에서 어떤 그 공간을 넘어가는 저희는 문이라는 거를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는 청춘들.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문을 열고 나가는 이 이미지가 저희한테는 가장 비욘드 씬이라는 거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문이 열리는 형상 자체를 저희는 심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뮤지션에 있어서 팬클럽은 너무나 중요한 고객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뉴얼을 할 때 이제 BTS의 팬클럽인 아미의 브랜드도 연계성을 가지고 리뉴얼을 하자고 이제 BTS 빅히트 쪽에서 이제 요청 사항이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방탄이 어려움을 도전하고 극복하고 새로운 문을 열어갈 때 그 문이 열리는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팬들을 저희는 형상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문을 여는 안쪽 면에서는 저런 열리는 형태, 반대쪽에서는 이제 저런 반대 조형의 형태로 아미라는 팬클럽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BTS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앨범을 가지고 나오고 새로운 도전을 이뤄낼 때 그것들을 따스히 기다리는 아미. 네, 죄송합니다. 순간 감동받은 거예요. 예. 오글거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 BTS 아미의 로고, 브랜드 로고 애니메이션입니다.
랩몬의 목소리가 멋있죠. 리뉴얼이 됐을 때 이 영상이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빅히트에서 이런 생각한 BTS와 아미를 좀 더 가깝게 연결시켜준다는 전략은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됐고 팬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보통 기획사를 팬클럽들은 싫어해요. 왜냐면 우리 오빠들을 착취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브랜드 리뉴얼 런칭 영상 덕분에 아미의 팬들은 빅히트에 대한 신뢰도 좀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디자인 에센스적인 부분들을 저희는 정의를 해나갔습니다. 컬러에 있어서는 이들이 여러 가지의 어떤 도전과 그런 설정에서 저희는 오피셜한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로 했고요. 앨범과 어떤 테마와 컨텐츠를 다루냐에 따라서 굉장히 무한한 다양한 컬러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서체에 대해서는 그런 로고 타입의 조형에서 오는 제목용 서체와 본문용 서체 정도를 중성적인 형태로 정의를 했고, 소재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이런 아이돌들이 굿즈가 꽤 많기 때문에 이런 의류나 종이나 어떤 소재에 있어서 이런 블랙과 그 안에서 이렇게 저희는 문이 열린다는 컨셉을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런 문을 통과할 때 빛이 보인다는 느낌을 여러 가지 오브젝트에서 조금씩 느껴질 수 있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 문이 이런 열린다는 심볼의 컨셉이 사실 이제 BTS의 어떤 아이덴티티의 키워드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이 열린다는 것 자체입니다. 어떤 딱 그래픽 조형 하나가 아니라요. 그래서 문이 열린다는 이 모티브가 어떤 맨 왼쪽에 보이시는 모바일이나 어떤 온라인상에서는 저런 문이 열리는 실제 모션 인터랙션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제품 같은 곳에서는 이런 라이팅의 포인트, 그리고 이런 의류나 2D 그래픽에서는 선과 이런 빗줄기가 나오는 그래픽으로 해석이 돼서 똑같은 개념을 어떤 소재나 상황에 따라서 연장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모티브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앨범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셉이 달라지더라도 이런 앨범의 커버가 문이 열린다라는 형식과 구조를 아이덴티티로 가져가는 것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면서의 어떤 프로토타이핑이었고,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들이 표현되고 열리는 것들을 했는데요. 이게 조금 아이디어적으로는 재밌는데 실제 제작에서는 조금 어렵다기보다 문제였던 부분이, 앨범이 너무 많이 팔리잖아요. 지금도 요번 러브 유어셀프 마지막 앨범이 아마 200만 장 넘었을 텐데, 그 생산하기 위해서 구조가 너무 효율성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금의 앨범이 이렇게 나오기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몇 년치의 앨범 혹은 리미트 에디션 이런 종합본 앨범이 나올 때는 어떤 그 문이 열리는 컨셉의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상상을 해보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콘서트의 오프닝에서는 이런 어두운 암흑에서 거대한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이제 BTS들이 이렇게 나오는 어떤 콘서트의 인트로를 매번 이렇게 그 BTS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통일하면 어떨까 제안도 해봤고요. 이런 브랜드 디자인의 콘서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빅히트에서도 굉장히 새롭고 좀 긍정적으로 반응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콘서트에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좀 느낌은 다르긴 했습니다. 그 이제 콘서트를 알리는 배너에서는 이제 윗면을 사선으로 화이트로 해서 어떻게 보면 걸려 있는 이 BTS의 심볼이 걸려 있는 듯한 이런 시각적 착각을 통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테스트도 해봤고요. 콘서트의 티켓 밴드도 그냥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티켓 밴드지만 마치 붙였을 때 저렇게 BTS의 심볼이 보이는 듯한, 사실 이렇게 아이돌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게 이런 디테일이 뭐가 필요해라고 하겠지만, 팬들은 엄청나게 분석하고 엄청나게 그걸 찾아서 리트윗을 하면서 팬들과 공유를 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요.
그리고 굿즈 상품을 이제 테이블에 놓는 어떤 무드 조명, 이 간접 조명, 심볼 모양 조명도 저희가 프로토타이핑 해봤고요. 어떤 이 실제로 이제 굿즈에 있어서 브랜드의 어떤 개성을 가지고 경험을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본 거고요. 이거는 반지입니다. 굉장히 좀 파워풀한, 좀 강한 이미지의 반지죠. 그리고 이러한 패키지에 있어서도 가능하다면은 이런 패키지 박스도 이렇게 문이 열린 듯한 이미지를 주면서 경험을 주면 좋겠다고 프로토타이핑 해본 겁니다. 그리고 굿즈, 여성스러운 이제 굿즈 아이템인데요. 팔에 끼는 팔찌와 작은 거는 반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꼈을 때 라인으로 이렇게 BTS의 심볼 모양이 보이는 구조고요. 팔에 끼는 팔찌의 밴드 모양이고요. 이 다용도 트레이인데요. 저희가 이런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구조를 육각형으로 다 통일했습니다. 육각형이 재밌는 게 지금 보시는 대로 왼쪽 거는 BTS의 모양이 보이지만 오른쪽 거 아미의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BTS 아미가 한 제품에서 계속 함께 있습니다. 즉 BTS와 팬은 언제나 함께 느낌이 오셨죠? 예. 분명히 팬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좋아하고. 자, 연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그렇게 심볼 모양이 같이 쭉 보이게 되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런 티셔츠나 그런 데 있어서는 그래픽적으로 이렇게 스타일을 뽑아서 아이덴티티가 좀 녹여지면서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로고 하나 빡 받고, 그러니까 팬들도 그런 것들이 있대요. 내가 진짜 너무 BTS 팬을, 이 그룹을 사랑해서 사긴 사지만 평소에는 입고 다니기엔 좀 그래. 좀 입고 다닐 법한 디자인들로 만들자, 쓸만한 제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제안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자 같은 데서도 이렇게 빗줄기 모양이 표시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이제 공식적인 어플리케이션이라면 각 앨범마다 다양한 컨셉을 담을 때 이제는 확장되는 전략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러브 유어셀프 앨범 나올 때 BTS 로고는 핑크색이었죠. 그래서 앨범의 어떤 컨셉이나 스토리에 따라서 이렇게 컬러나 텍스처가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굿즈, 이런 앨범에 맞는 굿즈가 나올 때도 기존에는 이제 앨범 따라서 다 굿즈가 달랐는데 조금은 이 BTS의 그 심볼과 문이 열린다는 컨셉들이 조금씩 녹이면서 그 앨범의 어떤 그래픽 스타일들이 녹여져서 좀 더 앨범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더라도 BTS러움들이 좀 더 녹여질 수 있는 이중적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것들을 프로토타이핑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거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Beyond the Same, BTS. 네, 이 프로젝트를 정리한 거를 이제 이렇게 저희 사이트에 공유를 하면서 저희가 평소에 저희 사이트에 한 1,000명 정도 유입되거든요. 근데 그날 38배가 들어왔고요. 국내가 90%, 한 해외가 저 정도인데 이제 해외 쪽에 훨씬 더 한 70% 가까이 들어오면서 팬들의 이 무서움을 한번 실감을 했고요. 저희 사이트가 그래도 뻗진 않았습니다. 뻗을 뻔한 아주 위험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뭐 IF 어워드나 그리고 점원 독일 디자인 어워드, 이탈리아 에어워드에서 수상을, 브랜드 프로젝트로 수상을 했었고요.
유튜브나 트위터 등에서 이런 리뉴얼에 대한 팬들의 긍정적인 의견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100%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피드백들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이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건 BTS 덕분이겠죠. 또한 인스타에서 해시태그로 BTS 로고를 검색하시면은 이런 이미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저마다 해석한 BTS의 로고를 이렇게 인스타나 SNS에 꾸준히 올리고 있고요. 이런 우리가 만들어낸 컨셉을 팬들에 의해서 플렉서블하게 확장되고 계속 이렇게 생산된다라는 게 저희로서도 참 재밌는 경험이었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오프닝에서 공연 때 BTS 로고의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미지였고요. 이 영상은 BTS 리뉴얼을 팬들이 편집해서 유튜브에 공유한 영상입니다. 심지어 자막도 뭐 인도네시아어, 포르투어, 러시아어, 터키어, 카자흐스탄, 한국, 스페인, 히브리어, 영어까지. 근데 만드신 분이 아마 외국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의도한 이런 브랜드 경험, 이런 전략 디자인들을 팬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서로 분석해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뭐야라는 게 나오죠. 사실 일반 팬들이 보통 고등학생이나 젊은 친구들일 텐데 BTS 덕분에 그들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좀 외국분이 번역해서 그런지 한글이 좀 어색한 부분도 조금 있긴 합니다. 네, 저희로서도 이런 BTS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런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피드백들을 경험해보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저의 BTS에 대한 강연을 마치고 같이 저랑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 변사범 대표가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섹스의 변사범이라고 하고요. 앞에 항상 이렇게 조인해서 가끔 강연을 하는데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저는 이제부터 랩을 이제 해야 되는. 저는 약간 앞에 되게 멋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디지털 경험을 좀 만드는 사람이라서 생활 밀착형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L포인트라고 이제 롯데 멤버십 서비스 이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리뉴얼한 케이스 스터디를 리뷰를 드리는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롯데에서 제공하는 이제 멤버십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기업들이 고객들하고 만나는 접점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멤버십 서비스로 많이 접근을 하죠. 그래서 고객과 이제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리워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멤버십 서비스가 아마 비슷한 목표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고객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그리고 고객을 좀 더 사랑하고 약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 L포인트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었고 브랜드 리뉴얼이 이전에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훼손하지 않고 이제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뭐 이거는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 실무자들 인터뷰도 있을 거고 의사결정자 인터뷰도 있겠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L포인트를 사용하고 얼마나 사용하고 있냐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는 여러 경쟁사들이 있죠. 그래서 뭐 신세계도 있고 CJ도 있고 그리고 SPC도 있고 그래서 L포인트 포지션은 한 지금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한 3위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럼 L포인트를 어떻게 얼마만큼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이 그래픽을 좀 까보니까 그 각각의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게 각각의 회사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통합 포인트 앱이랑 경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실업 포지션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이기지라는 게 이제 저희 하나의 목표였었고 그리고 이제 앱을 그럼 어디서 제일 많이 가입하고 사용을 하느냐로 봤을 때 저희가 고객들은 거의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입을 많이 하는 걸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PC 이제 그 다음에 모바일 앱 근데 스토어라는 형태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현황을 봤더니 L포인트 같은 경우는 3,300만 명이 알고 있었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저조한 거는 모바일 앱 사용자 수가 100만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가입해놓고 거의 안 쓰는 거죠. 아니면 한 가족들한테 엄마한테 다 몰아주거나 포인트 자체를 약간 그렇게 쓰고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활성 사용자 수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고 이 서비스 개선하는 거에 대해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L포인트 PC 웹사이트인데 이때 당시 라운드박스가 보이시죠? 이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리뉴얼하고 나서 웹사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 쉐입을 가장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이벤트 쉐입으로 가장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빼도 되지 않을까라고 되게 많이 설득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웹사이트 안에서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모바일 사용자 수가 모바일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PC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않고 정말 다 모바일로 이동을 해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C는 더 라이트하게 만들고 더 가볍게 만들고 그 비용을 줄여서 모바일로 조금 더 이동시키자라는 게 저희 개념이었었고 그렇다면 웹사이트가 갖고 있는 목적 자체는 정말 그 모바일 앱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게 그리고 정말 브릿지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 간략한 정보들만 제공을 해주고 이제 핵심 정보들 자체는 이제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자였었습니다. 실제로 웹사이트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냐를 봤었습니다. 메인의 접속률이 가장 높겠죠. 라인이 엄청 긴데요. 거의 다 메인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비밀번호 설정 이런 되게 기능적인 것들을 사용하려고 웹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수를 많이 들이고 있는 이벤트나 이런 프로모션 영역은 거의 클릭도 안 하고 보지도 않는 거죠. 그럼 여기에 운영 메인턴스 비용을 쓸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모바일 앱으로 좀 더 많이 서비스 이동을 시키자라는 걸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PC에서 운영되는 이 서비스 비용 자체를 모바일로 이동시키면 사용자들한테 조금 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했고 그것들을 계속 모바일 앱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의 인터뷰에서는 가장 기능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 어떤 게 정확하게 개선돼야 되고 우리가 운영하기가 어떤 게 힘들다라는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죠. 그러니까 메뉴 구조가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게 가로 스크롤이 맞냐, 뭐 세로 스크롤이 맞냐,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런 실무자들과 의사결정자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앱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건 비즈니스적인 방향이겠죠. 이제 그런 인터뷰 내용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브랜드는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 브랜드 정의가 된 거를 우리가 굳이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뜻이 맞고 저렇게 고객들하고 소통하고 고객들을 아우로 감싸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핵심 밸류라든지 그럼 디자인을 어떻게 풀까라는 것들부터 고민을 했고 이 롯데 자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런 좋은 고객들한테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것과 그리고 어쨌든 이 고객 그 포인트 멤버십 서비스에서 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실업 같은 통합 멤버십 서비스를 이기려면 독점적인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도출해서 이제 디자인 원칙을 뽑아서 디자인을 진행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존에 서비스 되고 있었던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능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를 보여주고 리워드를 받고 다시 이벤트를 참여하고 그렇게 순환되는 플로우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모든 멤버십 서비스가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 틀을 깨는 걸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포인트 자체가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포인트를 받더라도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는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렸던 이제 메인은 어느 정도의 개인화가 포함된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태스크로 하나의 주제로 갖고 이제 메인이 구성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나 아니면 위치나 그리고 나의 뭐 지금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메시지 전달이 다르고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위치나 그런 것들로 이용을 해서 계속 가변적으로 변하는 메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집중했었던 거는 이런 인터랙션 방식이었는데요. 지금 화면이 많이 깨지는데 포인트 리워드가 사실 되게 굉장히 작아요. 뭐 2포인트, 3포인트, 10포인트 막 그렇게 주는데 그래도 그걸 게임성을 좀 담아 게임 같이 내가 레벨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템을 좀 받거나 약간 그렇게 좀 기분을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의미적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나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사회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캠페인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면 너한테 키워드 뭐 포인트를 줄게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1000보를 걸으면 기부가 되는 동시에 너한테 포인트를 줄게. 그렇게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순환시키는 과정들을 조금 더 만들었고요. 그리고 독점적인 기능 자체는 이런 레치코라는 저희가 캠페인을 만들었고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롯데는 굉장히 많은 제휴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휴사와 협업을 해서 그 롯데가 갖고 있는 제휴사와 제휴사에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큰 리워드를 받을 수 있게 L포인트에서만 그래서 독점적인 기능을 제공해주는 캠페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깨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네이티브와 이제 네이티브 개발과 그리고 모바일 웹 프론트 개발을 조금 더 많이 믹스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iOS나 안드로이드 다 구분해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이 포인트를 주더라도 좀 의미 있게 주자라는 것과 애니메이션을 좀 더 연결시킬 수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픈을 한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을 한 영상이고요. 이건 잠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 자체도 UI를 많이 쓴 이유가 사실 되게 많이 변한 형태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노출시키기를 원했고 그것들이 이제 프로모션에서 같이 부합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PC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브릿지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기능을 다 담긴 PC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어요. 이유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PC를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었어요. 회사 조직 내에. 그래서 저희가 그 기능을 다 없애버리면 그 조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굉장히 미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능은 다 포함된 이 마지막에 저희가 제안드린 시안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시안이. 이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길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웹스토어에 리뷰들이 달릴 거잖아요. 이런 리뷰를 보시죠. 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뭐 쓰레기도 됐고요. 이거는 경쟁사에서 쓴 것 같아요. 네, 개발자가 거의 한 30명 넘게 들어갔는데 싸구려 개발자를 썼다고 하시고요. 굉장히 장문의 리뷰를 남겨주셨죠. 근데 저희 이런 거 읽으면서 계속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어요. 오픈을 하고 나서. 그리고 가장 쿨하신 분. 저는 이거 보고 감동했어요. 감동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저런 리뷰들을 받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UI 자체가 엄청나게 변했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이건 견뎌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과정을 좀 지켜보고 지표로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인 지표들을 받아봤을 때는 이게 한 달 이후, 두 달 이후부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모든 지표가 다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동종업 게임 뭐 1위 같은 경우도 했고 그 사용 시간 같은 경우도 늘어났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기부 캠페인을 했을 때도 이전에 한 달 걸리던 게 뭐 3일로 되게 단축됐거나 이렇게 수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저런 부정적인 리뷰들을 견딜 수 있었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적 다운로드 수도 저희가 오픈할 때 당시에 이제 600만이었는데 이제 작년 12월 분으로 봐서는 840만까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마 올해 지금 시점에는 100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워드에서도 이런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쪽으로 상을 받았고요. 이런 캠페인이나 이렇게 리워드 해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각종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담당자가 승진했습니다. 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분이 잘 됐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성공했다라고. 네. 그래서 과정 중에 하나인데 저 끝에 있는 게 이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었고 이게 이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게 굉장히 변화가 컸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함이 있었고 그 욕은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탈을 하는 사용자들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다 돌아온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적응을 또 하고 이게 계속 순환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혁신이라는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욕을 먹고 그 다음에 적응을 하는 단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견뎌야 되는 구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계속 쌓기만 하고 사용을 못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환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무슨 컨텐츠 순환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덕트로 포인트를 갖고 프로덕트를 살 수 있게 이제 커머스 기능을 넣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앱이지만 어쨌든 사업적으로도 더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저들이 그 포인트, L 포인트를 갖고 조금 더 많은 그런 컨텐츠 소비를 할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영화 콘텐츠와 뭐 음악 콘텐츠 그리고 웹툰이라든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실물 상품까지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가이드까지 다 만들어서 드렸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다 개발돼서 오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는 사실 만들고 난 다음에 메인터넌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썸네일 가이드라든지 뭐 이런 아이콘 가이드 그리고 그라데이션 색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저런 R 값이라든지 라운드 값이라는 저런 가이드 그리고 이런 그림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희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그런 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런 눕기 이미지를 써야 된다라는 것들도 다 가이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 2년 동안 작업을 같이 했었었는데요. 2년 동안 작업하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를 봤더니 비슷한 형태로 오픈한 서비스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누가 만들었냐라고 해서 저희를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 카테고리 라인이 되게 좁아요. 이 포인트 시장 자체가. 근데 그쪽에서 굉장히 좀 잘 소문이 나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아까 뭐 BTS도 있지만 이건 되게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건 정말 생활 밀착형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멋있는 것도 있지만 되게 이런 생활 밀착형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저희는 당연히 어떤 특정 매체에 포커싱돼서 되게 전문화돼서 디자인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뭐 BX라든지 뭐 UX라든지 UI라든지 뭐 HCI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단어들로 혼용해서 쓰고는 있는데 이런 단어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기술을 받아들이고 계속 그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들을 계속 표현할 수 있게 성장하는 게 정말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